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게 결혼 생활에는 함정이 될 줄 미처 몰랐네요. 오히려 여유롭게 도와주며 살면 남편도 좋아하고 시가와도 관계가 원활해질 거라 생각한 제가 바보천치였어요. 남편을 알게 된 건 일 때문이었는데 당시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쁘게 뛰어다니던 때였지요. 국내 고객들로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지만 저는 좀 더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해외로 확장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무역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며 자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남편이었고 저희들은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꼈습니다. 한 번만 만나고 헤어지기에 남편은 꽤 괜찮은 남자로 보였어요. 이후로 저희는 별의별 쓸데없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만남을 가지다가 2달쯤인가 지나갈 무렵 남편이 정식으로 사귀자고 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범한 연애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 사이에 한 번 큰 고비가 있긴 했는데 그건 바로 저나 남편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으로 인해 발생했지요. 사실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께서는 중저가 공구를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거든요. 사실 사귀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아버님의 사업 상황이 불안하다는 건 남편을 통해서 들어왔기에 사업 실패 자체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저를 진짜로 충격받게 한 건 아버님께서 나름대로 사업으로 손해본 걸 메꿔보시겠다며 경마에 손을 대셨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던 아버님께서 다른 것도 아니고 경마를 돈벌이로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제겐 정말 놀랄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이유는 남편 자체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성격에 저희 부모님에게도 어찌나 살가운지 몰라요. 저는 외동에다 또 딸이라서 그런지 우리 엄마랑 정말 친하게 지내는 반면에 이상하게 아빠랑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빠는 항상 아들 가진 친구들이 부럽다고 노래를 부르실 정도로 엄마와 제 사이를 부러워하셨죠. 그런 아빠에게 아버님 하면서 넉살 좋게 다가서는 남편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을지는 안 봐도 비디산이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시댁이 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친정 부모님께서 어떻게 나오실지 솔직히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나름 쏘가리를 제법 했네요. 돈 때문에 헤어진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슬펐거든요. 하지만 다들 그러잖아요. 결혼은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막상 시댁 이야기를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거라면서 오히려 남편을 다독여 주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 부모님의 지지와 응원으로 헤어지지 않고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결혼식을 올릴 무렵 제 사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걱정거리도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제가 결혼할 때를 준비해왔던 28평 아파트까지 내주셨는데 남편 역시 다니던 회사에서도 승진도 하고 그렇게 저희 앞에는 핑크빛 미래만 남아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과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절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가 달라지면서부터입니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저를 좀 어려워하시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시던 분들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회사원이 아니고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버이날이나 명절에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는 명절 음식이라던가 며느리로서 해야 할 몫을 못한다는 게 죄송스러워서 용돈이라도 넉넉히 드리곤 했지요. 뭐 돈으로 때웠다고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시부모님 두 분 다 진심으로 좋아하셨어요. 추가로 뒷정리하느라 힘드실까봐 설거지랑 청소를 도와주실 이모님도 불러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제 딴에는 한다고 한 거죠. 근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부터는 왜인지 저한테 고맙다는 말 대신에 바라는 게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애 봐준다는 핑계로 어머님이 저희 집에 연락 없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당시 저희 집에는 아이를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셨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워낙 바쁘다 보니 도저히 도우미 이모님 없이는 이도저도 안 되겠더군요. 솔직히 어머님이 안 쏘여도 충분한데 그렇다고 손녀 보러 오신다는데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아이 봐주시는 이모님을 무슨 자기 수발 들어주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셨는지 갑질을 자꾸 하셨다는 거죠. 반말은 기본이고 자기 며느리한테 돈을 받는 사람이니까 만만히 보시고는 온갖 잡일을 시키시더랍니다. 심지어 한 번은 점심 대후였서는 뜬금없이 콩국수가 드시고 싶다면서
콧물을 직접 만들라고 하셨다는데 이모님은 자기는 아이 봐주러 온 사람이니 음식해다 바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대요.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셔서는 돈 받고 일하러 왔으면 군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소리를 치시며 아주 난리를 치신 모양이에요. 결국 이모님이 관둔다 어쩐다 하시는데 진짜 곤란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믿을 만한 이모님 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거기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제 아이를 돌봐주는 일인데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어머님은 이모님 보고 사가지 없다면서 당장 자르라고 하시고 이모님은 더러워서 그만두신다고 하고 며칠 동안 아주 곤혹을 치렀네요. 결국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드리는 걸로 하고 겨우 이모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를 꼭 이모님에게 맡기는 게 최선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3-4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할 만큼 멀리 살고 계시고 그나마 어머님은 제가 싫습니다. 교육상 미덥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자꾸 오시는 요상한 의도 때문에요.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당신이 사시는 집은 너무 좁고 답답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시더군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이기는 하나 같이 살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꺼내시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도 제가 아무런 반응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자꾸 당신 짐을 조금씩 두고 다니지를 않나 졸려서 도저히 집에 못 가시겠다고 주무시고 가시는 횟수도 늘어만 가더라고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그랬거든요. 어차피 자기는 막내니까 시부모님을 모시더라도 형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런데 두 아주버님네 모두 먹고 사는 게 빠듯하다 보니 자꾸만 저희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낌새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 딸을 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시부모님에게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빚 때문에 파산 신고까지 하신 아버님이 경제활동을 하시는 건 불가능했고 그렇다고 어머님이 이렇다 할 돈벌이를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버님들도 겨우 빚만 안 지고 사는 형편인 걸 고려하면 결국 시부모님 생활비를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뿐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저 하나 먹고 살기도 빠듯했다면 또 모르겠지만 나름 풍족한 상황에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본인 월급에서 100만 원씩 시댁에 보내드리고 있었죠. 그 외에도 명절이나 기념일에는 저도 50에서 100만 원 정도 따로 챙겨드렸고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미운하고 오나 나와 결혼한 남자의 부모님인데 뭐가 아깝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어머님께서는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모양입니다. 올해 초에 친정아빠가 가지고 있던 재산의 일부를 정리하시면서 훗날 저한테 증여해 주실 목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사들이셨거든요. 비록 사시는 곳은 머나먼 남쪽에서 살고 계시지만 아빠 친구분이 경기도에 사시면서 부동산을 하세요. 어차피 저한테 넘겨주실 거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로 구해주신 건데 아빠가 어느 날 그 건물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건물 관리를 저희 시 부모님께 맡기면 어떨까라고요. 이미 시댁 상황은 저를 통해 충분히 다 알고 계시던 터라 그동안 계속 마음이 쓰이었답니다. 건물 관리라고 해봤자 사실 보안 분재는 경비업체가 따로 있었고 청소도 마찬가지로 전담하고 있는 회사가 따로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냥 말 그대로 관리만 하면 되는 거라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치자면 꿀알바 같은 개념인 거죠. 안 그래도 시부모님 때문에 신경이 쓰였는데 친정아빠의 배려에 너무 감사했고 시부모님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님이나 아버님께서 보여주신 반응은 제 예상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어머님께서 질색을 하시며 당신이 건물 관리 같은 걸 어떻게 하냐고 하셨고 아버님 역시 지금 당신더러 싸돈 내 건물 경비나 하라는 거냐며 몹시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아니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아버님 입장에서 경비던 뭐던 돈을 벌 수 있는 게 감지덕지인 상황 아닌가요? 하지만 그저 불평만 늘어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솔직히 며느리로서 이런 말 하기에는 뭐하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실 땐가 싶어 한심했습니다. 언제까지 사장님 소리에 취해서 사실 건가 싶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계속해서 당신 알기를 뭐로 아는 거냐며 화를 내시길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루에 한두 번만 나가셔서 건물 안팎으로 어디 부서지거나 망가진 게 있는지만 봐주시면 된다고요. 뭐 평양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어쩔 수 없다잖아요. 비록 답답하기는 해서도 단지 그 일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쓰시던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남긴 그 한마디는 참을 수가 없더군요. 어차피 니네 돈 많은 부모 죽으면 그 돈 전부 우리 아들 거 아니냐입니다. 그러면서 알량한 경비자리 같은 걸로 자기들 부려먹을 생각 말고 통 크게 미리 좀 낸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나눠 쓰는 게 맞는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이쯤 되니 어이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속에서 화가 솟구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제 굳어버린 표정을 보셨는지 곧바로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라고 수습을 하려 하셨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웃자고 하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시라고 우리 부모님 돈이 왜 제 남편 돈이냐고 따졌습니다. 유산을 남긴다고 해도 저한테 주는 거 아니냐. 아무리 농담이라고 해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네 어쩌네 그딴 말씀을 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딴 돈 한 푼 안 받아도 좋으니까 그저 우리 엄마 아빠가 하루라도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어머님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더라고요. 어째서 그게 네 재산만 되냐고 나중에 우리 아들 재산도 되고 당신 손녀 재산도 된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족끼리 니 거 내 거 따지냐는데 진짜 속이 뒤집어진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군요.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어머님과 나눴던 대화를 전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어요. 누가 들어도 어머님 말씀이 상식을 벗어났다는 건 알 수 있는 데다가 평소에 남편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 사업이 망한 이후로 자격지심이 생긴 것 같다면서 오히려 돈으로 자기 부모님을 자극한 제가 잘못이라네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고는 해도 시부모는 시부모 아니냐. 그런데 기어이 돈 때문에 며느리한테 굽신거리는 걸 원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소리가 기왕 신경 써 드릴 거면 깔끔하게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냐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건물에 와서 관리를 하셔라 마라 조건을 다는 건 충분히 기분 나쁘실 수 있다네요. 처음엔 너무 황당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 심보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시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어려운 형편 챙겨드리는 게 왜 당연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한번 우리 부모님한테 용돈 한번 드린 적 있냐니까 남편은 뻔뻔하게도 장인 장모님은 돈이 많잖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없는 부모한테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거기다 막말로 그 돈 없는 부모가 당신 부모지 내 부모냐 그랬어요. 내가 그분들 용돈 드리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일이라고요. 마치 며느리인 나한테 돈 맡겨쓴 것처럼 뻔뻔하게 나올 수 있냐 막 화붙였죠. 그러자 남편이 돈 가지고 이러는 거 진짜 유치한 거랍니다. 돈만 많았지. 저보고 쫌생이라네요. 이제라도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이렇게 나왔어도 용서해줄까 말깐데. 끝까지 말이 안 통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저도 속된 말로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지금까지 남편이고 그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서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이지 호의를 베풀면 결국 호구 취급받는다는 말이 사실이다 싶었네요. 남편이나 저나 감정이 격해질 대로 격해져서 서로 심한 말들이 오고 가다 참다 못한 제가 이혼하자 그랬어요. 남편도 지지 않고 자기도 이혼하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제 딸을 인질로 삼더군요. 이혼하면 두 번 다시 딸아이 볼 생각은 말라나요? 여기서 물러서면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세게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다고.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키워보라고 했지요. 솔직히 우리 딸 없이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지만 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지가 안 보여준다고 하면 제가 못 보나요? 그리고 지 능력에 무슨 재주로 데려다 키우겠어요. 정안되면 법적으로 싸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세게 나가버렸더니 순간 남편이 움찔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여긴 내 집이니까 당장 니네 집으로 꺼지라고 남편을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시댁은 한바탕 난리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당장 쫓아오셔서는 저더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거든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면서 당신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에 제가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답니다. 하지만 떠난 버스를 무슨 수로 잡겠어요. 이미 시부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인간 자체에 실망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놈이나 시부모님 모두 이제는 큰 짐짝처럼 여겨질 뿐이었죠. 처음엔 딸 가지고 협박까지 하던 남편은
결국 본심을 드러내더니 양육권을 가져가라대요. 사실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올 확률이 거의 반반이라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난 후라 양육비 포기하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지고 왔네요. 괜히 시간 질질 끌면서 지지부진하게 얽히기가 싫었거든요. 아무런 저항 없이 너무도 쉽게 양육권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실망감과 동시에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안도감까지 들더군요. 지금 저는 친정 부모님 집으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이 양육을 도와주고 계시고 저는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이미 남이 돼버린 그 인간은 어떻게 지내는지는 몰라요.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재산, 자기 부모랑 같이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겠지요. 자동차도 저희 회사차 끌고 다니다가 이혼하면서 저한테 뺏겼으니까 없는 형편의 차도 새로 사고 말이죠. 하여튼 간에 사람들은 어째서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욕심부리다가 본전도 못 찾는다는 속담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제가 뭐 큰 걸 바란 건 아니잖아요. 그저 고맙다는 말 한마디, 배려에 대한 인정, 뭐 이런 거 바라는 게 잘못인가요? 이혼녀가 되긴 했지만 그런 인간들이랑 계속 사는 것보다 이렇게 홀가분하게 우리 딸 키우면서 사는 게 백배 천배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고 앞만 보며 살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3살짜리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오매불만 기다리던 딸아이가 태어나고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았고 가정적인 남편과 큰 무리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혀 이렇게 하소연 일도 해볼까 찾아왔네요. 있었던 일 그대로 설명할 테니까 과연 여러분들께서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딸이 3살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결혼한 건 무려 9년 전입니다. 한마디로 결혼하고 6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지요. 예상하시겠지만 그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과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아이를 너무나도 좋아했고 또한 결혼 전부터 가장 비중을 둔 게 바로 자녀 계획이었던 만큼 신혼 초부터 많이도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도통 소식이 없자 병원까지 다니면서 백방으로 방법을 알아봤었지요. 문제는 저희 두 사람 몸에 그 어떤 문제도 없고 오히려 평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운동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 남편이나 저나 평균 이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임신이 돼야 정상이라는데도 1년, 2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그만큼 슬픔과 절망도 같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요즘에 30대 후반이나 40이 넘어서도 늦둥이 낳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너무 조그맣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노력하자 말해주는데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실제로 저보다 아이를 훨씬 더 좋아하는 남편이거든요. 말은 마음 편하게 먹자고 했지만 저희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죠. 오죽했으면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조차 우리 부부 앞에서는 아이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편이나 저나 아이를 못 가진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는 게 가장 싫더군요. 좋다는 건 다 먹어봤고, 용하다는 한의원이나 유명한 병원까지 모두 다녀봤지만, 가는 곳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희 친정에는 제가 외동이라서 다른 조카는 없습니다. 그래서 친정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만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 역시도 빨리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생기질 않으니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었지요. 이럴 때 오빠나 언니가 있었다면 저 대신 손주를 보여드렸을 텐데 살면서 외동이라 참 좋다고 생각한 적이 더 많았지만 자식돌이를 제대로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몇 배로 아팠어요.
대신에 시가 쪽에는 저보다 1년 일찍 결혼한 신우가 있는데 결혼하자마자 금방 딸을 낳았거든요. 시부모님께서도 외손녀 재롱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고 저도 남편도 조카를 마치 우리 딸인 것처럼 많이 예뻐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정말 조카밥으로 불릴 정도로 이뻐해서 매주 주말마다 혼자서라도 신우네 집으로 조카 보러 가더라고요. 그렇게 두 가족이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 빠르게 친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였고 정도 어느새 많이 들어 여행도 같이 가거나 평소에도 신우가 저한테 조카 사진들을 자주 보내줄 만큼 친해졌지요. 진짜 우리한테 딸이 태어나면 이렇게 이쁠까 싶을 정도로 남편이랑 저는 조카를 아끼고 이뻐했습니다. 가끔씩은 신혼의 부부 둘만의 시간을 보내라는 의미로 저희끼리 조카만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틈나는 대로 이런저런 선물들도 자주 해줬어요. 그때까지도 저희에게는 임신 소식이 들리지 않다 보니 이번 생은 엄마 아빠가 되기는 글렀나 보다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거의 5년 넘게 노력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나마 조카라도 있으니까 허한 마음 달랠 수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내 아이에 대한 기대를 거의 버리다시피 하면서 저는 조카를 차라리 제 딸로 여기고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 걸로 만족하려 했는데 인생이라는 건 마치 무슨 맛이 나올지 모르는 초콜릿 박스라는 어느 영화 속의 대사처럼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딸아이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재작년에 태어난 우리 천사는 현재 3살입니다. 그리고 조카는 7살이고요. 원래는 신혼의 집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왕래했고 딱히 무슨 일이 없어도 오로지 조카 하나 보겠다고 들렀었는데 우리 딸이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지방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저는 주말 부부도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남편은 죽어도 저와 딸아이랑 떨어져서는 못 살겠다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 따라 같이 우리 세 식구 다 같이 이사를 했지요. 졸지의 시댁과 신혼의 집이랑 물리적으로 꽤나 멀어지게 된 거지요. 차로 3시간 걸리니까 결코 만만한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자주 얼굴 보고 조카 보러 가는 일은 없게 되었는데 사실 가까이 살았어도 상황은 똑같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집에서 어린 딸을 키우기에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딸아이 물건 살 때마다 틈틈이 조카 장난감이나 좋아하는 책을 꾸준히 사서 보냈습니다. 물론 한 번씩 백화점에 갈 때면 조카한테 어울릴 만한 예쁜 옷도 한 번씩 사서 보내줬고요. 참고로 저랑 남편 둘 다 전문직인데 저야 육아휴직을 해서 정상적인 월급은 못 받지만 남편 연봉 자체가 꽤 높다 보니 조카 선물 사는데 그리 큰 부담은 못 느꼈었지요. 그리고 직접 만나러 가기는 힘들어도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카톡도 매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나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시댁을 방문할 때면 신우는 몰라도 조카 아이가 저희 애를 질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가볍게는 우리 애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어간다거나 근처에 못 오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워낙 오랫동안 혼자 사랑을 받아온 조카 입장에서는 저랑 남편 역시 자기만 애지중지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죠. 그 나이 또래 아이가 충분히 보일 만한 반응이라 심각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지요. 저나 남편이 우리 딸을 안고 있으면 여지없이 조카가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자기도 안아달라 졸라대길래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짠하고 귀엽기까지 했다니까요. 원래 질투라는 게 기본적으로 애정이 있어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조카를 더 신경 쓰고 예뻐해줬습니다. 전보다 용돈이나 선물도 훨씬 더 자주 하고요. 그때까지는 딱 그 정도였어요. 거리가 멀기도 하고 기껏해야 1년에 몇 번 못 보니까 괜찮았지요. 우리 딸아이를 조카가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도 않았고 저나 남편이 항상 우리 딸아이 옆에 있었으니까 조카도 뭘 어떻게 하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몇 개월 전에 남편이 2년간의 지방근무를 마치게 되었고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조카 볼 일이 많아졌어요. 문제는 다시금 가까이 살다 보니 예전처럼 신우네와 교류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서로의 집을 오가면서 밥도 같이 먹거나 어른들끼리 맥주도 한 잔씩 하면서 지냈지요.
사실 전에는 신혼에만 아이가 있다 보니 제대로 부모 심정을 나누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각자 완전한 부모 입장에서 이것저것 너무 잘 통해서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두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까운 곳에 놀러도 가고, 조만간 같이 해외여행도 한번 다녀오려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해외여행 한번 못 갔다는 시누이의 말이 늘 마음에 걸려 있었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마침 아시는 분이 호텔 할인권을 주셨는데, 거기에 조금만 비용을 보태면 시누네 가족도 데리고 갈 수 있겠더라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다는 소식에 시누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보고 있는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조카와 저희 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겁니다. 저나 남편이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을 때 조카가 저희 딸을 때리고 안 때린 척 한다거나, 우리 딸이 저한테 안기려고 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조카가 달려와서는 저희 딸을 확 밀쳐내고 자기가 안기려고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떨어져 살았을 때만 해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가까이 다시 붙어 살게 되면서 우리 부부에 대한 조카의 집착이 세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서운하게 생각했던 건, 저희 부부는 조카가 어릴 때부터 보고 지냈다 보니 친딸만큼 예뻐하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저희 딸이 태어나자마자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친밀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카를 좋아하고 아끼는 만큼 저희 딸을 좋아해 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들이 눈에 자꾸 보이니까 은근히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서 어른들끼리 맥주 한 잔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딸이 아빠한테 안기겠다고 걸어오고 있는 걸 아무 이유도 없이 옆에 있던 조카가 세게 밀어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다행히도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그래도 꽤나 충격을 세게 받았는지 딸아이는 엄청 울기 시작했고, 저도 남편도 너무 당황스러웠지요. 사실 그때만 해도 신우가 본인 딸한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어떤 이유에서건 동생 괴롭히는 거 아니라는 교육을 제대로 해줬다면 저희 부부 역시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신우나 심해부 둘 다 그 장면을 보고 귀엽다며 깔깔대고 웃는 겁니다. 자기 딸이 원래 질투가 심하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더니, 그게 전부 저희 부부를 친부모인 자기들보다 더 좋아해서 그런 거라네요. 아니, 지금 우리 딸은 놀래서 죽어라 울고 있는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지네 딸만 귀엽다며 실실 웃고 있는 둘을 보고 있으니까 어찌나 얄밉던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조카를 혼내고 싶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도 아닌데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곧바로 신우에게 정색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아무리 질투가 났거나 동생이 미워도 밀치거나 때리는 행동은 잘못된 거라는 교육을 시켜달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나름 눈에 거슬렸던 부분들까지 말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장난감을 뺏어가거나 노려보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봐도 폭력성이 너무 세진 것 같은데, 이대로 있다가는 어디 하나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같이 여행도 다녀올 건데, 이런 잘못을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면 나는 솔직히 많이 불안하다. 그러니까 따로 교육 좀 해달라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서 제가 딱히 잘못한 게 있나요? 제 나름대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한 건데 신우이는 제 말이 기분이 많이 나빴는지 자기 딸이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동생한테 그 사랑을 뺏겨서 그러는 건데, 오히려 안쓰러워해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한테 성질을 버럭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 찬밥 신세 만들지 말라고 아주 그냥 지 입장에서만 섭섭하다 난리를 치대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바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죠. 지금까지 우리가 자기 딸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잘 알면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섭섭하다니요.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우리 딸을 저한테 넘기더니 시누이와 심해부한테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냐며, 너는 왜 우리한테 네 딸만 이뻐해달라 그러냐고, 그러는 너는 우리 애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따졌어요.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면서. 꼭 우리 아이가 아니더라도 자기 자식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 따끔하게 야단치는 게 당연한 건데, 니네처럼 무조건 감싸고 돌면 그게 바로 자식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금방이라도 싸움이 날 것 같아 일단은 제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기분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더니 조카랑 자기 남편 손을 잡아 끌고 나가버리더군요. 얼마 후 분이 안 풀렸는지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저희 보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말랍니다. 조카라고 차별하면 벌 받는다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남편에게 곧바로 문자를 보여줬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 신우네랑 만나는 일은 아예 만들지 말잡니다. 아무리 조카한테 잘해줘봤자 저것 보라고 지들이 받은 건 하나도 기억 못하면서 그저 서운한 것만 말하지 않냐길래 제가 그럼 이번에 잡혀있던 여행 스케줄은 어떻게 하냐 물어봤지요. 남편은 뭘 그런 걸 물어보냐고 당연히 우리끼리만 가는 걸로 하자네요. 솔직히 저도 남편이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조카가 우리 딸한테 한 것만 보면 앞으로 언제 어디서 또 다른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자기들 딸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지 본인들도 잘 알 텐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우리가 신우한테 섭섭하니 어쩌니 그딴 소리 들을 이유를 못 찾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우리 딸 태어난 뒤로 뭘 얼마나 잘해줬다고 처음에 병원에서 받은 옷이랑 신발 사준 게 전부거든요. 저희가 주는 걸 받기만 해서 그런지 그냥 공짜로 받는 거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은데 솔직히 그동안 한 번도 서운하다는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단지 우리한테 아이가 없는 데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있으니 진심으로 조카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막말로 선물이나 호의라는 것도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베푸는 사람 마음이 상하지를 않죠. 안 그러면 최소한 오직 자기 입장에서 서운하다 섭섭하다 같은 소리는 하지 말던가요. 남편은 그날 이후로 자기 동생이나 조카만 생각하면 정이 확 떨어진다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해요. 다만 서로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지금이나 예전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요. 며칠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결국 남매끼리 사이가 틀어진 걸 아셨는지 저한테 전화해서는 저보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보라고 하시길래 마음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싸움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짚어드렸어요. 제가 처음부터 조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신우네랑 친하게 지내지 않았더라면 이만큼의 배신감까지는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예전엔 정말 잘 지낸 거 어머님이 더 잘하시지 않냐. 근데 그쪽 집 식구들이 100번 1000번 잘못한 건데 왜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냐며 똑부러지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그냥 알겠다 한마디 하신 다음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연락 안 하고 지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심정으로는 하나도 아쉽거나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 애들이 커서 철이 든다면 그때는 몰라도 지금은 서로 얼굴 안 보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랑 남편이 너무하거나 과하게 대응하는 건 아니겠죠? 삼위지혜가 많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